한 달에 한 번 강원도의 주요 이슈를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나철성의 시사 읽어주는 남자. 스튜디오에 시사 읽어주는 남자 강원평화경제연구소 나철성 소장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이제 새롭게 또 시사 읽어주는 남자 우리 시익남을 시작해보는데요. 어떤 각오로 임하실 건가요? 열심히 잘 시사를 알기 쉽게 우리 시청자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도록 네. 많은 준비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워낙 또 이렇게 또 시사에 밝으시고 또 쉽게 잘 설명을 해주시니까 네, 저도 이 시익남 우리 나철성 소장님께 저는 약간 시 알못으로 가거든요. 네, 그래서 많이 배우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이야기부터 좀 나눠보면 좋을까요? 예, 아무래도 하반기 제일 큰 뉴스이기도 하고 중요한 올해의 이제 가을 거질 것 같은데요. 2021년 305회 강원도의회 정례가 개원이 돼서 관련된 얘기를 좀 나눴으면 합니다. 네, 이번 10대 도의회에서 이 행정사무감사와 내년 예산을 다뤄서 관심이 높았는데요. 그 내용을 좀 전해주시죠. 예. 행정사무감사는 벌써 이제 마쳤는데요. 12월 2일부터 열흘 동안 12월 12일까지 좀 진행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강원도의회 각 상임위별로 해서 올해 주된 사업들을 평가를 하고 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바로잡는 이러한 내용들이 좀 진행됐고요. 네. 이번 주부터 진행되고 있는 주된 내용들은 2022년도 예산안을 좀 다루고 있거든요. 내년도 예산안이 강원도 같은 경우는 처음으로 8조 원을 넘어서서 8조 4천억 원 정도 되고요. 맞습니다. 또 강원도교육청 예산이 3조를 넘어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강원도가 이제는 10조를 넘어서 11조에 달하는 내년도에 참 막대한 예산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필요한 예산이 무엇인지 또 불필요한 예산들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매우 중요한 심의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도민들이 더 좀 귀를 기울이고 이번 305회 도의회를 좀 살펴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이 막대한 예산이 지금 저희가 편성이 됐다고 했는데 그렇게 편성이 된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강원도 살림살이 규모가 좀 커진 부분들도 있고요. 네.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전반적인 방역 활동에 대한 지원금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 활성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 늘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내년 예산이 규모가 커진 거기에 상응해서 강원도 예산도 상대적으로 좀 늘어났다 이렇게 좀 파악할 수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회기에 다루는 주요한 쟁점과 과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한 7, 8가지로 좀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반 행정 부분에서는 올해 가장 뜨겁게 달구었던 알펜시아 매각 관련된 문제하고 네. 레고랜드 관련된 문제는 매우 심도 깊게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예산 관련돼서 주되게 이제 좀 살펴봐야 될 게 지금 1,100억 정도가 되죠. 내년도 네. 육아 기본수당이 책정이 되는데요. 네. 그렇게 될 경우에는 한 2,700억 원 가량이 현재 육아수당이 이제 지급이 되는 것들인데요. 이렇게 막대한 예산들이 지급이 되고 있지만 실제 예산 대비 효과는 매우 나타나지 않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지자체 재정적 부담만 준다라고 하는 그러한 목소리들이 여야 안팎에서 지금 터져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남은 예산안 심의에서 아마 육아 기본수당을 가지고 상당한 행정부하고 공방이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공무원 자녀들만 이용할 수 있도록 네. 하고 있는 범위고미 돌봄센터 네. 이와 관련된 부분들도 내년도에 정상 운영을 할지 정상 운영이 실질적으로 어렵다고 한다면 이것들을 어떻게 관련된 예산들을 전용을 할지라고 하는 이러한 문제들이 좀 나서게 될 것 같고요. 네. 또 한편으로는 지금 강원도 교육청에 무려 3,400억 원이라고 하는 교육 예산이 내려와 있는데요. 네. 이 예산을 내년 2월 달까지 써야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각 현장에서 이 필요가 없는 상대적으로 이런 예산들을 써야 되기 때문에 예산 낭비, 자원 낭비라고 하는 목소리들이 지금 터져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강원도 의회에서 슬기롭게
이와 관련된 예산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거의 지금 오늘 할 게 많네요. 지금 보니까 지금 저희가 빨리 부지런히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아까 가장 뜨거운 문제였다라고 말씀해주신 우리 알펜시아 매각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에 최종 낙찰자가 선정되면서 매각 절차를 밟기는 시작했는데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 수사 등이 진행되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요. 이 부분이 강원도의 감사에서도 지적이 됐죠? 그렇습니다. 평창 올림픽에 아무튼 어두운 측면으로 좀 남아 있는데요. 네. 평창 올림픽을 준비를 하면서 아시아의 알프스다라 가지고 알펜시아 리조트를 건설했는데 네. 여기에 무려 1조 6천억 원이나 달하는 투자비가 소요가 됐고 이자비만 4천억 원이 들어갔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서 현재 같은 경우도 재정이 어렵게 된 상황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을 책임졌던 강원개발공사가 파산의 위기에 몰릴 정도로 어려운 상황들이 좀 있었는데요. 네. 그게 지난 6월 달에 이제 낙찰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내년 2월까지면 이 잔금까지 치르게 되면 소유권이 넘어가는 걸로 이렇게 좀 알려져 있었는데요. 네. 문제는 6월 달 최종 낙찰 과정 속에서 이 두 개의 기업이 세상에, 최종 네. 입찰한 걸 알려졌는데 그 두 개의 기업이 동일 그룹 산하의 기업인 걸로 좀 확인이 됐고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에 담합에 관련된 조항을 보자고 한다면 동일 기업일 경우에도 그렇지만 동일 기업의 실소유주가 누구냐에 따라서 이게 이제 부정행위로 불법으로 규정될 수 있는 부분들인데 현재 언론과 각종 매체를 통해서 확인된 바에 의한다고 한다면은 이게 동일 기업이고 소유주도 동일인 걸로 이렇게 좀 파악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네. 공정위원회와 경찰에서 조사와 수사가 좀 들어가고 있는 상황들이죠. 네.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야당에서 계속적인 문제 제기가 강력하게 있었는데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게 도마에 올랐었습니다. 도마에 올랐었는데 결과적으로 이 문제와 관련돼서 강원개발공사가 인지하고도 이러한 사업들을 진행했느냐라고 하는 그런 질의가 쏟아졌는데요. 네. 강원개발공사에서는 관련돼서 알 바가 아니다라고 하는 좀 무책임한 이 얘기를 좀 하게 되면서 문제가 됐고 몰랐다도 아니고 그냥 알 바가 아니다. 예, 그렇습니다. 관여하지 않았다. 네. 예, 그래서 야당에서는 현재 강원개발공사 이만희 사장을 과태료에 준하는 이 위증죄로 해서 지금 처벌을 좀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알려지고 있는데요. 최근 며칠 전에는 이용우 국회의원이 알펜시아 리조트 문제를 콕 집어가지고 네. 현재 발생한 문제가 공정거래법 위반한 내용들인데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지자체에서 진행하고 있는 거대 입찰과 관련된 부분들은 조사권이 없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알펜시아 문제를 계기로 해가지고 공정거래법 개정을 촉구하는 발의안을 이번에 내기도 했던 사안들이어서 굉장히 공정거래법까지 개정할 그렇습니다. 정도로 예. 뜨거운 이슈였군요. 네. 그래서 국정감사 안에서도 여야 네. 의원의 질타들이 있었고 아무튼 법 개정까지 나가는 그런 상황들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이번 행정감사에서도 비중 있게 다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펜시아 매각 문제 언제쯤 이게 결론이 날까요? 지금 이제 이와 관련된 부분들도 행정감사에서 질의가 있었거든요. 여당 네. 의원이 질의가 있었는데 강원개발공사 이만희 사장은 2월 중으로 정리가 될 걸로 보인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설령 이 부분이 문제가 되는데요. 이 정리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정리라고 하는 부분들은 두 가지인데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현재 조사가 있고 경찰에서 수사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서 이제 불법 행위다라고 결론이 날 경우에는 이 공고문에 나와 있듯이 계약 해지까지 가능한 사항들이기 때문에 심각한 상황들이거든요. 또 다시 그럼 원점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럴 수도 있는데 강원개발사 이만희 사장은 이게 불법이 나오든 아니든지 간에 그냥 매각을 진행하겠다라고 이 얘기를 하면서 좀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네. 과연 이게 불법적인 사항들이 나와도 법을 지켜야 하는 행정부 관할 기관에서 이것들을 계속 강행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들은 상당한 논란거리이기 때문에 아마 당분간은 계속 이 문제가 좀 중요하게 제기되지 않을까 좀 보여집니다. 네,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관심 있게 우리 지켜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이제 또 다음 문제, 또 다른 뜨거운 문제입니다. 아까 제가 사실 이 문제가 더 뜨겁지 않나요?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레고랜드 이번에 문제를 조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고랜드가 내년 5월에 개장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우려의 목소리는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점들이 좀 남아 있을까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좀 다방면적으로 좀 살펴봤어야 됐던 문제인데요. 네. 아무튼 내년 말씀하셨던 것처럼 5월달에 개장을 하게 되고 네. 이미 패스권도 팔고 있어요. 저도 하나 샀습니다. 예. 현재 팔고 있고 광범위하게 지금 홍보도 좀 진행 중인데요. 네. 문제는 거기 가보시면 알겠지만은 테마파크의 중도 네. 마지막 부분에 거기에 테마파크만 있고 나머지는 그냥 모래사장으로 날리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주차장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제 우려가 되는 부분들은 오셨던 분들이 재방문율이 얼마나 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들이 놀이시설 같은 경우는 중요한데요. 네. 이제 그와 관련된 부분들이 벌써 이제 걱정이 되고 있는데 이게 왜 그런 상황이 나왔냐라고 할 경우에는 이게 지금 레고 테마파크만 만드는 게 중도 개발이 아니거든요. 그 그렇죠. 개발 사업의 이름 명칭 자체가 하중도 관광개발지 사업이었는데요. 네. 이제 그 테마파크를 만들고 주변 일대 같은 경우에도 완전히 새롭게 리조트도 만들고 그 외에 다양한 관광 휴양시설을 만든다고 했는데 지금 10년 동안 단 한 평의 땅도 팔리지 않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중도개발공사 같은 경우에는 무려 2천억 원이 넘는 그 돈을 담보로 빌렸는데요. 여기에 대한 한 푼도 갚지 못하는 상황들이 발생했고 그러다 보니까 지난 강원도 의회에서 이 이자를 다시 2년 동안 연장해서 대갚아야 되는 이것만 해도 수백억이 나가는데요. 이제 그러한 상황까지 처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테마파크는 짓는 것들인데 인근에 있어서의 사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렇죠. 12년 동안 진척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반드시 규명해내야 앞으로 중도에 관련된 활성화 문제가 좀 될 것 같은데요. 이와 관련돼서 도의에서의 제대로 된 역할들을 좀 방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지적들도 많기 때문에 빨리 시급하게 해결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하나 레고 중도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우리나라의 청동기 시대 그 밑에까지 내려가는 네. 정말로 국립 박물관장님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의 대단한 이런 선사 유적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거기서 발굴된 수많은 유적들과 유물들이 방치되어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원래대로 보자고 한다면 내년 5월달에 레고랜드 테마파크가 개장을 할 때 중도 박물관 옆에 건립하는 걸로 문화재청하고 강원도가 약속을 했는데요. 지금 전혀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시공사는 고사하고 이와 관련된 예산도 현재 마련되지 않은 상황들이기 때문에 도민들하고 약속들이 지켜지지 않는 부분들에 의해서 좀 도의원들이 이와 관련된 부분들을 꼼꼼하게 좀 챙겨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레고랜드 문제도 굉장히 이슈가 많네요. 예. 간단하게 저는 개장이 과연 될까 안 될까 이걸 떠나서 예. 주변 이야기 또 그리고 또 유물 이야기까지 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아직 남아 있다는 것 우리 또 소장님께서 설명을 해주셨고요. 자, 이제 지난 12일 마무리된 행정사무감사 얘기를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원도청사 이전을 두고 행정부와 도의원들 사이에서 공방이 굉장히 뜨거웠어요. 그리고 국회의원들까지 또 나서서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쟁점도 한번 짚어주시죠. 그러고 보니까 뜨거운 현안들이 많이 있네요. 진짜 많아요. 오늘 첫 방송인데 굉장히 처음부터 저희가 뜨겁게 아주 부지런히 가고 있습니다. 네. 네. 강원도청사는 말 그대로 지난 10월 이후로 네. 아마 강원도 최대 현안으로 지금 뒤에 흔들고 있지 않나 싶은데요. 네. 역시 이와 관련돼서 강원도 의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가 좀 시작이 됐었는데요. 네. 원래 이 논의의 이제 시작은 허영춘 국회의원이 제기를 하면서 시발이 됐었는데 네. 아무튼 이재수 춘천시장이 최근에 관련된 내용들을 수용하겠다라고 하면서 캠프 페이지에 도청사를 이제 짓는 것들을 검토하겠다라고 하는 입장을 밝히면서 더욱 논의가 촉발됐었는데요. 아무튼 이 실제 열쇠를 가지고 있는 거는 강원도입니다. 그렇죠. 강원도청사를 이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맞습니다. 자기 집을 경험하는데 정작 주인의 생각들은 정확하게 밝히지 않은 상황에서 주변인들이 뭐 그랬던 것들이 있는데 네. 이와 관련된 지금 현재 예산 정도도 한 3천억 원 이상이 소요되는 걸로 좀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반드시 강원도의회에서 예산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올해부터 한 50억 정도를 한 6년 동안 적립하는 걸로 이렇게 강원도 지평구에서 안을 제출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뭐 행정사무감사 때도 충돌이 있었지만은 예산안 심의 때도 다시 한번 충돌이 좀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아무튼 강원도 집행부의 전반적인 현재
도청사 이전 문제가 도민들의 의견들을 수렴하는 그런 과정들이 없이 지금 3년째 논의는 진행 중이지만 단 한 차례 도민 토론회나 공청회나 공론화 과정들이 없었거든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거 그 집행부와 몇몇 정치인들만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는데요. 아무튼 이와 관련된 질타들이 여야 의원 사이에서 나왔던 것들이고 특히 춘천 지역 외 도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여야 할 것 없이 원주 의원들도 그렇고 또 동해 도의원도 그렇고 이게 굳이 이제 속칭 꼭 춘천에만 있어야 될 이유가 네. 있느냐.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와 관련된 부분들이 적절한 그 논의하고 토론들이 없는 상황에서 진행되다 보니까 갑론을박만 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아직까지 강원도 집행부가 좀 갈피를 잡지 못한 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조만간 이와 관련된 특히 도청사 이전 같은 경우에는 강원도의 백년대계와 관련된 사업이기 때문에 명확한 기준과 원칙들을 제시를 하고 이와 관련된 부의안들을 도민들과 그다음에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가는 좀 현명한 그러한 묘안들을 좀 제출하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2022년도 예산안 굉장히 주요한 이슈인데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도 좀 전해주시죠. 예, 워낙 이 덩어리가 크기 때문에 그렇죠. 간단하게만 큰 틀에서만 말씀드리자고 한다면 네. 올해 예산 같은 경우에는 강원도에서 집행부에서 당초 예산으로 제출하고 있는 것들은 8조 4,362억을 제출하고 있는데요. 네. 그러면 올해 2021년도 당초 예산이 7조 8천억 원 정도 있으니까 한 네. 6,300억 원 가량이 늘었다라고 네. 하는 것들을 좀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주목되는 부분들은 강원도가 예산 8조 원 시대를 이제 열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좀 갖게 되겠습니다. 주된 사업으로 보자고 한다면 아무래도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어려운 상황들인데 빠른 경제 회복과 지역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서 2,002억 원, 그다음에 코로나 극복 지원 사업으로 해서 3,700억 원, 그리고 고용 사회 안정망과 관련돼서 한 2조 원 가량이 투자하는 걸로 이렇게 좀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요. 우리 또 예산안에 대해서 짚어주셨고 예산 중에 이제 아동 육아 기본 수당, 네, 이제 40만 원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1,140억 원이 소요되는 점이 눈에 띄는데요. 정례회가 열리기도 전에 이 사업의 효과와 또 지자체의 재정 부담 문제가 제기가 되기도 했는데요. 이 쟁점도 한번 짚어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4년 차를 맞이하고 있거든요. 네. 2019년부터 실시를 했으니까요. 실시됐던 목적 자체는 최문순 도지사가 이 세 번째 도지사에 도전을 하면서 내놨던 공약이었기 때문에 이제 실시가 됐던 것들인데요. 네. 육아 기본수당이라고 하지만 목적 자체는 강원도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목적에서 좀 제출했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까지 지급한 액을 보면 무려 1,600억 원 가량들이 소요가 됐고요. 네. 이와 관련돼서 도비가 한 1,200억 가량, 그다음에 네. 시군 지자체가 500억 가량을 매칭을 해가지고 네. 그 현재 예산을 좀 마련하고 있는데요. 내년 같은 경우에 한 1,100억 가량이 늘어나게 되면 한 2,700억 가량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그 예산이 투여되는데요. 이 예산이 어느 정도 맞냐고 한다면 양구군 연간 예산이 한 2,500억 가량이 되기 때문에 양구군. 네, 일반 그 지자체 접근 기업 지자체 예산보다도 더 많은 예산이 투여됐다라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네. 이제 이렇게 투여가 됐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들은 원래 목표했던 그렇죠. 강원도 그렇죠. 출생률이 얼마만큼 이제 나아졌는가라고 네. 하는 그런 부분들이 가장 중요한 평가가 될 것 같은데요. 네. 그 안타깝게도 지난 상반기 통계청에서 발표한 거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 상반기 그 도내 출생률을 보면 6개월 연속 그 감소를 해가지고 역대 최저를 그렇습니다. 나타내고 있고 더욱더 우려가 되는 건 뭐냐면 강원도가 상대적으로 결코 출생률이 낮은 지역이 아니거든요. 네. 왜 그러냐고 한다면 접경 지역 군인 젊은 군장병 그 하사관들이 많기 때문에 네. 전국적으로 출생률이 높게 나타난 지역이 오히려 접경 지역 분부대에 있는 지역들이 높게 나타나는데요. 네. 그런데 이번에 1월부터 6월 달까지 출생률을 보면 전국 평균보다도 무려 2.8%가 낮게 나왔거든요. 네.
어디서 빠진 걸까요? 2,700억이라고 하는 막대한 예산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출생률이 전국 평균보다도 더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들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 사업의 효과성들이 전혀 담보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들이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살펴봐야 될 것들은 내년도 또 예산을 증액을 해가지고 이 지급하는 것들이 아니라 이 사업은 2년마다 평가해가지고 실시하도록 그 조례에 나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셨던 대로 왜 이 물경 2,700억이나 되는 이 예산을 투여하고도 전혀 효과가 내지 않던가라고 하는 과학적 조사와 실증적 자료에 기반을 해서 향후에 어떻게 나갈지 이 파악하고 예산을 처리하는 이러한 방안들이 매우 좀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게 참 유리한 상황이고 굉장히 지원도 많이 해주는데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 철저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자, 계속해서 그러면 또 아이들의 문제네요. 또 공무원 자녀들만 이용해서 문제가 됐었던 범위고미 돌봄센터 내년에 어떻게 좀 운영을 계속 할 수 있나요? 어떻게 되나요? 이게 지금 올해 가장 많이 이 질타가 있었던 게 범위고미 그렇죠. 돌봄센터였습니다. 네. 이게 왜 그러냐고 한다면 당연하게 아이들을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이제 권장돼야 되는데요. 근데 네. 문제가 됐던 것들은 이게 이제 초등학교 이상 아이들만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이제 시설인데요. 네. 이 좋은 시설들을 도민들과 시민 또 취약계층이랄지 아니면은 그 취약 지역에 더욱더 이러한 시설들을 지원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요. 네. 문제는 이거를 만들면서 이용 대상 그 아이들을 취약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데 공무원 그것도 공무원도 시청 공무원이 아니라 도청 공무원들 자녀들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네. 물론 이 이용을 하는데 도청 공무원들이 자체 자부담으로서 운영을 한다고 한다면 문제가 없을 텐데요. 지금 제2청사 1층을 전체 쓰고 있는데 여기에 관련된 전액을 거의 그 강원도에서 지급하다시피 하고 있거든요. 네, 여기에 대한 지원되는 금액들이 국비와 도비 90% 이상이 좀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네. 거의 실질적으로는 다 도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이것도 지나치게 특권 시설이지 않느냐라고 하는 비판이 이제 있었던 것들이고 관련돼서는 그러면 이 시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게 올해 예산에서 주되게 좀 논의될 것 같은데요. 네. 요구하고 있는 것들은 두 가지로 좀 알려져 있습니다. 하나는 이렇게 특권적인 시설들을 계속 이용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지금 강원도청사가 너무 부족해가지고 지금 뭐 이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다시 도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 전환을 한다거나 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와 관련된 규정을 풀어서 뭐 관내에 이용하고 싶은 모든 도민의 자녀들이 있다고 한다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방안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 목소리들이 도의원 사이에서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이와 관련돼서 이번 예산안 처리에서 어떻게 할지 좀 규칙가 주목됩니다. 네. 또 하나 좀 봐야 될 부분이 교육 예산입니다. 교육 예산 부분도 한번 짚어주시죠. 예, 지금 교육 현장에서 지금 뭐 난리가 났다고 그러는데요. 네. 돈풍년이 들었다고 지금 네, 2,700억 원. 네, 하는데요. 네. 2,700억이라고 알렸는데 더 늘어났더라고요. 한 3,400억 정도를 네. 내년 2월 달까지 이게 모두 써야 되는 걸로 지금 아이고. 나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교 현장에서는 뭐 작년도에 네. 리모델링했던 과학관을 또? 다시 리모델링하거나 충분한 기자재 시설 같은 경우에 중복으로 구입해서 쌓아놓는 경우들이 발생하고 있고 예산을 써야 되니까. 그렇죠. 책걸상이랄지 칠판들 같은 경우는 멀쩡한 것들을 다시 바꾸는 마치 가을철 지자체 보면 애사슨이라고 보도블록 하는 것보다도 이게 또 교육 현장에서도 일어나고 있군요. 그렇습니다. 이게 3,400억이라고 되다 보니까 네. 이게 정말로 어마어마한 예산인데요. 이것들을 2월 달까지 쓰지 않으면 네. 이 예산이 이제 불용이 처리된다라고 네. 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다 보니까 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고 계층들이 맞습니다. 많이 계십니까? 그렇다고 네. 한다면 당연히 관련된 예산들을 전용을 하거나 또 이용을 하거나 반납을 하며 쓰면 되는데 이것들 무리하게 쓰다 보니까 학교 현장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이 예산 사용 때문에 이 업무 부담까지 업무 과중까지 생기기 때문에 강원도 교육청이 하소연하는 이러한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고 강원도 교육청 같은 경우는 이와 관련된 실사를 얼마 전에 했다라고 알려지고 있는데
정말로 이렇게 우리 도민들의 예산, 그다음 국민들의 예산을 함부로 써도 되는 것들인가라고 하는 특히 교육 현장에서 아이들한테도 좋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렇기 그럴 것 때문에 같아요. 이와 관련된 예산과 관련된 내용들이기 때문에 필요 없다고 한다면은 반납을 하던가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월을 해서 전용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대책들이 꼭 마련되지 않을까 좀 싶습니다. 네, 이거 뭐참 아까 돈풍년이라고 잠깐 얘기를 하셨는데 이 돈이 정말 올바른 곳에 잘 쓰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어느덧 저희가 이제 마칠 시간이 다 됐는데 오늘 첫 시간 어떠셨나요? 저는 굉장히 머릿속에 쏙쏙 들어오고 한 달의 이슈가 잘 정리되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어떠셨나요, 소장님? 감사의 말씀. 지금 앞으로도 이렇게 매달 와주실 거죠? 네. 예, 부족하지만 함께 우리 도민들과 나누는 시간 만들어줘서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나철성 소장이 함께 듣고 싶은 곡을 한 곡 추천해 주시면서 마무리를 좀 짓도록 할 텐데 어떤 곡을 좀 들으면서 마무리를 지으면 좋을까요? 예, 매우 좋아하는 가수인데요. 네. 조관우 님의 네. 하늘, 바다, 나무, 별의 이야기를 꼭 좀 신청하고 싶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이 아이들에게 이제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 또 지구를 또 물려주고 뭐 이런 내용이다 보니까 오늘 아무래도 좀 저희가 뭐 교육과 뭐 이렇게 육아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추천해 주신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조관우의 하늘, 바다, 나무, 별의 이야기 들으시면서 저는 나철성 소장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